백 교수님, 네. 한동훈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현직 법무장관이 난데없는 마약 정치 논쟁이랄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아닌가.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다. 선대본부장을 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어쨌든 본인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동훈 장관한테 먼저 잽을 날렸네요. 네.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약 정치 그만하고 네. 정치를 하려면 내려와라. 장관직에서 그러니까. 내려와라.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검수안박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사기소분리법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완전 박탈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하는 수사가 100% 박탈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분리법이라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마약 사범이 소위 금융경제수사의 일환으로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마약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800여 명 상대로 범정부적인 마약 대책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령을 개정해서 이제 검찰도 이 마약 수사를 좀 더 점진적으로 좀 치열하게 하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래 2015년까지는 유엔이 정한 10만 명당 20명 미만의 마약 사범으로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2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넘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그 경찰 통계를 보니까 18,000여 명이 넘어갔어요. 마약 사범. 그렇죠. 그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을 했고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20대, 30대, 10대까지 마약 증가율이 무려 7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보다도 70%가 이 10대, 20대, 30대가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데 왜 경찰, 검찰, 그리고 왜 검사가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이 추세를 못하게 수사를 막느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결국 그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무슨 얘기냐. 500만 원 이상 되는 마약 사범을 수사하도록 내가 존치를 시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25일 날 가천 그 법의 날 이제 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마약 정치를 하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정치라는 명분으로 본인의 자기 정치한다. 자기 과시나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약 정치 하지 마라 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뭐 상당히 좀 재미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 마약 범죄 증가라든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첫째는 근거 없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키워준 죽은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 뱉는 배신이며 셋째는 특수부 부활 시도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나섰어요. 사실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약하냐. 지금 마약이 오염국으로 지금 변질되고 완전히 오염국으로 변질될 정도로 지금 마약 뭐 이게 하는 게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 더 쌀 정도로 가격이 피자 한 판 가격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마약 수사에 대해서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격려를 하고 그건 정말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한동훈이가 정치하려고 마약 가지고 저렇게 설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셀 제교 나서는 걸 근거도 없는 비판을 했던 양이온영 의원처럼 마약 사범은 제가 일선에서 실제 마약 수사를 해보고 또 다른 방송 매체에서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방을 저희들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약 사범은 이제는 시간
인원, 장소 비례해서 지금 현재 단속되고 있는 것보다 30배 정도의 마약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엄청난 거 보고도 아닙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18,395명보다 곱하기 30을 해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마약 중독이 24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24만 명인데 뭐 치료는 뭐 1,000여 명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인력 예산 핑계를 많이 대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찌됐든 문제는 지금 디지털화, 뭐 다크웹이라든가 그다음에 SNS상의 뭐 던지기라든가 또 지금 국제 특송이나 국제 우편을 통한 이게 지금 세간에서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떤 부서에서 한정해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마약 사범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동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 소위 마약 정치라고 해서 마약 사범은 검찰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경찰 출신이지만 정말 공감하거나 동조하기 어려운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에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약 근절을 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마약 정치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이 한동훈을 공격한 것까지 좋은데 그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또 야당에서 그런 공격들을 했습니다만은 마약 수사 단속 과잉으로 인해서 과욕으로 인해서 군중 밀집에 대한 사고 방지됐죠. 그래서 마련하지 못하고 참사가 났다. 참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지적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에서 그 당시 이태원에 이 마약이 횡행을 하고 있고 그 군중 속에서 마약 사범이 있어서 그 사범들을 제대로 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거하거나 체포하거나 이 소위 말하면 그 단속을 했더라면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부에서 사실은 페이크 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약 사범이 나온 게 없거든요. 없죠. 그 당시에 뭐 부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 재난 그런 부분이고 결코 마약에 관련된 참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치 진영, 정치 논리를 빌려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야, 선거가 가까워 오기는 오는 모양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이니까 한동훈 장관과 같은 사람하고 설전을 벌여야 그게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원래 지역구 광진구 울에서 5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장관하고 그러면서 고민정한테 넘겨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진구 쪽에 자주 출몰을 한다는 것이고 광진구로 갈지 아니면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정계를 은퇴했다든가 그런 선언을 한 바도 전혀 없고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계에 다시 복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들려오는 얘기는. 추다르크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진구의 고민정 의원이 지금 그 맹렬하게 그 지역구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진구에 출몰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공천 과정에서 그 탈환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이렇게 있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추미애 전 의원이 지금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100%. 그래서 이 정치는 마약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 정치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는 마약이다. 정치는 마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마약 사범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매체에서 정치는 마약이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새롭게 지역구를 다져서 거기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게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물려준 지역구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구태여 고민정 의원이 하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분들 좀 찾아보고 뭐 말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고민정 의원을 더욱 지지 격려 좀 해주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천에 보면 나중에 이면 노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구를 물려받고 고민정 의원이 또 다른 지역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썩 비례로 돌려볼 경우도 있어요. 고민정 의원이 비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또 지역에서 인기는 있거든요. 인기가 있죠. 2030이라든가 네. 이 청년 세대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를 물려받고 또 상당히 힘든 곳으로 가서 소위 말하면은 그 이름이 나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너는 좀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해라. 이렇게 서로 교감을 뭐 할 수도 있겠죠. 선배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거역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 수가 많을 거로 우리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가본 또 전해숙 의원이라고 전해숙 거기도 의원이요. 또 삼선입니다. 예. 그거 쉽게 밀어내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그 삼선 전해숙 의원은 이제 뭐 제가 뭐 그쪽 강진구에 좀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전해숙 의원을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엄두를 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워낙 전해숙 의원이 이 상당히 그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강경한 부분이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잘못 전해숙 의원 건드렸다가는. 지역구에서도요. 정말로 대단한 분으로 지금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총선은 한 1년여 정도 남았으니까 슬슬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아무나 자꾸 해봤자 기사도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 딱 걸고 늘어져야 이게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언론에 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비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마약 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역시 머리는 좋으신 분이고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추다르크 얘기도 예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이제 옛날이여 다시 한 번이라는 그런 어게인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분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귀추가 주목이 네네.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